말하기 연습.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입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부자가 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? 오늘은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의 저자 노부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될 핵심 원리 중 한 가지를 제가 알바를 하면서 뵀던 두 분의 사장님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두 분의 사장님 중 한 분은 현재 가게를 접으시고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. 다른 한 분의 사장님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시고 현재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. 두 분 모두 원래부터 이런 장사를 하셨던 분은 아니었는데 각자의 본업에서 은퇴하신 후 이렇게 새롭게 도전했던 분들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잘된 분과 그러지 못했던 이 두 분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두 분의 차이점은 가게, 즉 이 사업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에 있었습니다. 이 책의 저자 노부토 가요사키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원리 중 한 가지는 돈은 내가 직접 버는 것이 아니다. 돈은 시스템이 나에게 벌어다 주는 것이고 나는 그 시간에 배움에 투자를 한다가 있습니다. 두 분의 사장님 중 좀 일이 잘 풀린 사장님은 이 원리를 잘 적용하셨고 그러지 못한 사장님은 이 원리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차이에서 이런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두 분의 사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알바를 그만두더라도 그 뒤로도 그 사장님들께 가끔 연락드리고 또 놀러도 자주 가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런 장사를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까지도 옆에서 세세하게 다 봤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노부토 기요사키가 말했던 그 원리를 적용했던 사장님과 그렇지 못했던 사장님이 어떤 이제 과정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얘기 드립니다. 우선은 현재 사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사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 사장님은 그 와라와라라고 하는 술집의 사장님이셨는데 원래는 대기업 연구원이셨다가 은퇴 후 이제 창업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저는 그 와라와라에서 20살 때 20살 때 6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 그 뒤로도 땜빵식으로 한 20대 중반까지 계속 일을 했는데요. 와라와라 사장님의 특징 중 하나는 사장님이 직접 그 술집에 와라와라에 출근하셔가지고 계속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. 물론 그 당시에는 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하여튼 와라와라 사장님은 그 늘 술집에 계셨어요. 그래서 본인이 직접 뭐 서빙도 하시고 매장 관리도 하시고 또 직원들 관리까지 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장사는 점점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손님이 그래도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
정말 알바생들 월급 주기도 힘들 정도로 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엔 사장님께서 알바생 수를 줄이고 본인이 더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좀 잘 됐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알기론 사장님이 계속 빚을 내가면서 되게 힘들게 버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, 그러다 결국 제가 26살 때인가 결국 이제 폐업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전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엔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여가 생활 없이 주 7일 동안 하루에 거의 한 13시간씩 매일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장님에 대해서 곧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와인집 사장님은 제가 26살인가 7살 때 그때 일을 했었는데, 사장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와라와라 사장님과는 반대로 가게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. 물론 CCTV로 맨날 보시고 전화는 하셨지만은 본인이 직접 나오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와인집 사장님은 백다방도 같이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사업장을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나오지 못했던 것도 있고, 심지어 백다방에도 자주 출근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렇다면 사장님은 그때 동안 뭘 하셨냐면은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셨어요. 그러니까 와인에 어울리는 치즈를 공부하기 위해서 매번 책을 사고 또 치즈를 직접 만들어 보시기도 했고, 그리고 와인에 더 잘 어울릴 만한 안주가 뭐가 있을지 본인이 직접 요리도 배우시고 매번 그렇게 배우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, 그리고 그 와인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더 효율적일까 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. 그래서 와인집도 그렇고 백다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. 하지만 요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청난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. 근데 그도 그럴 것이, 그 와인집의 가장 큰 피크 타임은 저녁 9시부터 시작인데 이 영업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버텨낼 재간이 없었죠. 그래서 사장님도 굉장히 좀 힘들었다가 계속 버티시다가 결국 폐업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, 근데 그래도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다른 사업체를 또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연구하고 배웠던 게 있으니까 또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와인집에서 손실 났던 게 이제 백다방에서 그만큼 더 메꿔주기도 했었고, 그래서 현재는 그 사장님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데 더 크게 될 조짐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건 이 두 사장님의 차이점은, 한 분은 본인이 직접 이 매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바생의 역할을 하신 거죠. 직접 서빙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더 큰 그림을 볼 시간이 부족했던 거였었죠. 그러니까 다른 뭐 공부나 자극이 있어서 어떤 위기가 처해졌을 때 이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잘 안 되시지 않았을까. 그에 반면 와인집 사장님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일할 시간 대신 그 일을 뭐 저 같은 알바생이나 아니면 점장님 한 분을 고용해가지고 시간을 마련한 다음에 본인은 앞으로 또 새로운 걸 배우면서 이걸 본인의 이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를 고민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특수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지 않았나
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와인집 사장님은 그 제가 알바생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엄청 배워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. 그래서 아니, 보통 알바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저도 받은 만큼 그 시간 내에서 그냥 노동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집으로 간다.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근데 사장님은 저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제가 따로 집에서 이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끔 시키셨고 또 심지어는 시험까지 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와인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런 필요한 책들이나 이런 기타 여비까지도 다 지원해 주실 만큼 그 배움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셨던 분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걸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. 아,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이럴 이유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사업장을 운영도 하고 또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니까 아, 그때 그분이 했던 그런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본인 사업장의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기가 직접 열심히 그러니까 인생을 갈아서 한 건 맞습니다. 당연히 맞죠.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주면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외주를 주던가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그 시간을 벌어들이는 게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배웠고 또 두 분의 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은 너무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뭐 여건의 이런 문제로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노동들을 직접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거를 외부로 돌리고 본인은 이제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말하기 연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